네, 시사에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의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됐죠. 따라서 전국의 방향은 보수적 의제로 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도 줄이고 또 정부의 규제와 관여를 최소화하고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고 또 불법 이민자 구제를 반대하고 뭐 등등 이런 쪽으로 가게 될 전망이죠. 자, 양당의 의제는 무엇이고 찬반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양당의 전략과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8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레임덕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의회 회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모든 사는 게 이제 정치하고 연결이 다 돼 있죠. 또 정치 안에는 의회에 차지하는 자리가 막중하고 뭐 우리가 세금 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지, 뭐 에너지, 환경, 교육, 뭐 국방 외교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셜 이슈들도 이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차별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든가 동성애 결혼 문제라든가 기도의 권리가 어디까지냐 이런 거. 또 죽을 권리는 어디까지냐 이런 것도 다 정치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는 매우 종교적인 정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만큼 미국 정치는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의회가 이제 114번째 개원을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서 모두 11월 중간선거에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다수당이 된 거죠. 그 의석을 보면은 상원의 경우에는 44대 2대 54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무소속, 공화당. 그러니까 무소속이 민주당 쪽으로 합류를 한다고 해도 8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하원 188대 246 공석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난번보다 11석이나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의 다수를 차지했으니까 국정의 방향을 주도하게 되고 국정은 당연히 이제 이념적인 보수주의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뭐 자연스러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의 이슈를 조금 전에 이제 기본적인 정책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공화당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governing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2년 동안 이제 의회에서 정부 폐쇄도 시켰고 공화당은 노만 한다 하는 그런 별명도 받았고. 내부에 내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스캔들도 여러 개 생기고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생산적인 의회다. 지지도가 10% 미만의 의회다. 이런 그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간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이 크게 승리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수적인 어젠다로 추진을 확실하게 해라 하는 이제 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미국 정치에서 잘 쓰는 말이 mandate 그런 말 쓰죠. mandate. 위임사항이라는 것이죠. 그 국민들이 나를 의회로 보내줬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내가 의회에 가서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맨데이트인데 그거니까 이제 당연히 보수적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선 첫 의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오바마 케어, 헬스 케어를 이제 막기 위한 이 작업은 뭐 굉장히 오래 지적이 됐는데 또 계속을 하게 된 그런 시점이죠. 그다음에 그 키스톤 그 파이프라인 캐나다에서 루이지애나까지 가는 그 파이프라인 이 얘기는 한번 제가 아주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린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이민 개혁안에 대한 거 이것도 이제 다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많은 보수적인 시민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갖게 되겠죠. 민주당은 어떤가? 상원 하원 모두 소수로 이제 전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뺏겼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젠다들이 뭐였었냐 하면은 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한다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문제 이민개혁을 깊이 이렇게 해야 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어젠다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2년 동안은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죠. 소수니까 다수결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곁들여서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임기 중에 이제 2년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레임닭이죠. 네. 사라져가는 대통령인데 그런데 이제 다소간의 이변이 있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이슈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얘기죠. 큐바와의 관계 개선 문제 또 이민 행정명령 내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바마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제가 크게 개선됐잖아요. 호황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간선거 11월 전까지는 이 얘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선거가 참패를 하고 나서 끝에 오바마 경제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 대통령으로서 힘을 쓰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이제 의회가 오늘 개원하면서 언론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 지난번 의회에서는 굉장히 실망들 많이 했잖아요. 국민들. 그랬죠. 정부 앞에서 네. 뭐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60%가 전과 동일 것이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8%만이 will be better.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60%는 전과 동일 것이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공화당 내 내분, 오래 지속되어 온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원 의장 선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공화당이 초정부터 이제 트러블에 빠졌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오늘 아침 뉴스들을 다 장식을 하고 있죠. 2010년에 이제 티파리가 등장한 이후에 당내 내부는 이제 계속이 됐죠. 당내에 강경 보수 그룹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도 온건이 대부분이지만은 강경 보수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산을 줄여야 된다. 민주당하고 지금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정부를 폐쇄하면서까지라도 줄여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강경 보수죠.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어떻게 타협을 중간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자 하는 것이 온건인데 강경 보수가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파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부 폐쇄가 여러 번 된 것인데, 그거죠. 그런데 이제 의회의 수장이라는 거 이제 바로 하원 의장, 이건 뭐 대단한 자리죠. 하우스 스피커라는 자리가 굉장한 건데, 이게 이제 위태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3선 의장 자리를 이제 오늘 선출을 하게 되죠. 이게 표결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공화당 내에 반란표가 의외로 많다. 그런 카운트가 나와 있어요. 공화당 의원이 지금 246명인데 물론 찬반으로 지금 갈려 있습니다만은 존 베너가 28표 이상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니까 28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은 의장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뭐 한 10%만 반란을 일으켜도 뺏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아직은 뭐 확실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존 베너 개인적인 명예도 문제지만은 이 공화당이 또 내분에 돼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게 큰 실망감이 있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114회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2016년 대선으로 연결되는 회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회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국민들 앞에 실망감을 주면은 대선에 이제 모든 것이 불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벌써 2016년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치판의 하나의 풍향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반란표가 왜 나오느냐? 강경 보수 티파리 측에서는 지난 12월에 이제 예산 통과를 했는데 금년도 1조 1천억 달러를 그냥 정부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더 이상 뭐 대결하다가는 또 정부 폐쇄되면 곤란하니까 했는데 이제 티파리 쪽이나 그 강경 보수 쪽의 불만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을 철폐한다든가 또 그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느 정도 막고 더 유리하고 더 강한 딜을 했었어야지 그렇게 맥없이 그냥 통과시켜주면 어떡하느냐 그런 불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대결이 벌어지는데 오늘 밤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다시 또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소수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레임덕이 됐는데요. 그러나 공화당 앞에도 이 난제들이 있다는 그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장부터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테스트 케이스인데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원을 46명이나 뽑아줬고 상원을 54명이나 뽑아줬고 양원을 다 다수로 우리가 뽑아줬는데 여기서 그대들이 실수를 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2016년도에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하원 의장 선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존 베너가 3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얼마나 반란표가 나왔고 얼마나 시끄러울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두 번째는 공화당 리더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오바마 케어 파기 시도를 하게 되는데 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도 많고 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벌써 수십 번 표결에 들어갔다가 안 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키스톤 파이프라인 문제, 이건 환경 문제고 경제 효과에 대한 문제고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고 그렇지만은 공교롭게 지금 에너지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이걸 이제 기름을 가져오자는 건데 캐나다의 오일 채굴하는 투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파이프라인을 그 몇천 마일 되는 거를 만들면 뭐 하느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좀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제 행정명령을 내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죠. 이건 누가 막을 수 없지만은 행정명령을 수행하는 부처가 누구냐? Homeland Security Department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산을 누가 주느냐? 의회가 준단 말이에요. 의회가 예산 안 주면은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권을 가지고 이제 힘을 과시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막았을 때 히스패닉 쪽이라든가 또는 일반 에이시안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나 반감을 사게 될 것인가. 이것도 네.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복병이 나타난 것이 바로 마이클 그림 하원이면 뉴욕주의 공화당 의원인데 이 사람이 탈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사가 계속되니까 내가 길티입니다. 네. 유죄를 인정하고 이제 하원 사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스캔들이 뭐냐면은 루이지애나의 의원인 스티브 스칼리스 13년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KKK 모임에 가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악명 높은 인종차별의 선봉장인 KKK의 선봉장인 데이비드 듀크 이 사람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연설하는데 그 뒤에 KKK 깃발까지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티브 스칼리스가 내가 그때 잘못했다, 후회한다, 내가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수는 무슨 실수? 그 뒤에 KKK가 있고 그 안에 데이비드 듀크가 있었는데 무슨 실수?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3년이 지났지만은 인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룹들에서는 이걸 용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제 이것도 악재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정치는 이제 새로 개원이 되면은 한 100일 동안 이제 밀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100일이 지나면은 새 의회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냐, 점수가 얼마냐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 4월 중순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제 의회가 쭉 잠자보고 연말연시가 있었고 의회가 문을 닫았기 네. 때문에 우리 시사에서 시간에도 이 얘기를 전혀 정치 얘기 안 나왔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정치 얘기가 꽤 꾸준하게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는 좀 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회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겨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의 향방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114대 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전국 향방에 대한 전망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